가입력이 가장 높을 때 를 하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질 안에 뭔가 이제 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어떤 진료를 볼지 막 얼굴이 막 빨개져서 오세요. 제일 많은 케이스는 우선은 이제 콘돔입니다. 그래서 페니스나 이제 빠져버리니까 안쪽에 있는 거를 빼지 못해서 오게 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오이나 뭐 바나나 같은 거 제일 많고, 자시라든지 뭐 당근, 뭐 귤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음식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상하거나 이게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어서 안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남역에서 다운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의 성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성도 성욕이 물론 있는데요. 남성보다는요, 여성은 성욕이 이제 개인 차이가 크고, 사이클도 있고요. 또 심리적인 영향도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호르몬은 성욕을 막 불끈불끈 솟게 하고, 또 만족도도 더 주는데요. 에스트로겐은 질을 촉촉하게 하고, 또 성감도 더 좋게 하고요. 프로게스테론은 너무 과할 때는 성욕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외로요, 남성 호르몬도요, 정말 성욕에는 중요해서요, 성욕과 리비도에 영향을 많이 줘요.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폐경이 되면 성욕이 이제 확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호르몬들이 사이클이 있다는 것도 또 남성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일 수 있는데요. 성호르몬이 생리 주기를 만들기 때문에 뭐 변화가 생기는데, 배란 전후, 즉 이제 생리랑 생리 중간 사이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가장 올라갈 때 성욕이 최고조가 되는 시기입니다. 네, 성식기의 본연의 임무를 생각해 보면 가입력이 가장 높을 때 섹스를 하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심리적인 부분도 이제 또 짚어보면, 임신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임신 가능성이 없는 생리 직후나 또 뭐 생리할 때 오히려 즐겁게 성생활을 즐기기도 하실 것 같아요. 이 심리적인 부분은요, 남성은 이제 시각적인 자극에 바로 우리가 막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여성은 역시나 이제 복잡해가지고 이성과의 관계나 뭐 정서적인 안정, 또 친밀감, 또 로맨틱한 분위기에 따라서 성욕이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여성이 이제 성적으로 소극적이고 유교적인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억제되어 있는 사회적인 학습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20대 뭐 30대 때 조금 이제 억압이 돼 있다가, 내가 좀 이제 좀 아는 나이, 또 좀 해본 나이가 되면 40대 때부터는 오히려 막 해방돼 가지고요, 성욕이 막 왕성해지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보는데요. 결국 여성의 성욕을 잘 아는 남성들이 여성의 성욕을 자극해서 더 서로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자기 위로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성분들도 자위를 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자위를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보면, 외국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데이터는 한 70에서 80% 정도는 평생 이제 자유행위를 한 번은 경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유럽은 뭐 80% 이상, 또 한국은 40에서 60%까지 평생 자유를 경험한다고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한국 데이터는 아마도 더 높지 않을까, 실제 데이터가 조금 더 낮게 나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이제 20대에서 30대 절반 이상의 이제 여성분들이 자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남성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치이긴 하죠. 그래서 여성의 자위도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외음부를 자극하는 클리토리스 쪽 자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 자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음순이나 소음순 쪽, 또는 이제 포피, 음액을 덮고 있는 포피 위를 주변을 자극해서 이 성행위처럼 이제 흥분이 되고 다위로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이럴 때 이제 도움을 주는 도구들이 바이브레이터나 딜도라든지 마사지기라든지 또 샤워기로 자극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부 자극, 질 안쪽을 자극하는 경우는 지스파 쪽에 자극이 잘 오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도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또 손가락을 이용해서 G스팟은 뭐 질 입구에서 2, 3cm 정도밖에 안으로 안 들어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극을 해서 자유를 하신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다 같이 안과 밖을 같이 자극하는 복합 자극도 있고요. 비접촉식 자극은 정말 우리가 이제 야한 드라마나 야동만 봐도 흥분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야동을 막 보고요. 스스로 그것 때문에 자유가 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실제로 질 안에 물건이 들어가서 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저희가 외래에서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네, 이제 질 안에 뭔가 이제 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어떤 진료를 볼지 저희가 이제 외래 데스크에서 물어보면 얼굴이 막 빨개져서 오세요. 그리고 말 안 해줘요, 우리한테. 그래서 진료실에 들어오셔서야 엄청 부끄러워 하시면서 얘기를 막 당황해서 하시는데요. 제일 많은 케이스는 우선은 이제 콘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계를 하다가 콘돔이 발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죽어버리면 콘돔이 그대로 있고 페니스나 이제 빠져버리니까 안쪽에 있는 거를 빼지 못해서 오게 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정을 했는데 이제 콘돔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이제 물론 발기 상태가 이제 마무리가 돼버리면 이걸 빼지 못해가지고 콘돔을 빼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라도 너무 오래 놔두면은 또 감염의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오신 경우도 있는데 물론 가끔 보면요 콘돔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던 분도 있어요. 외래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왔을 때 콘돔을 제거하면 이게 여기 왜 있나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도 있는데요. 왜겠습니까? 저희도 예상하기로는 굉장한 음주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기억 못 하시고 저희가 외래에서 제거해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별의별 걸 다 보긴 하는데 병뚜껑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병뚜껑은 이게 이제 녹이 쓴다던가 또는 이제 좀 끝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염의 소스가 되거나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소주잔이 있는데 소주잔을 저희가 잡기 힘들게 그 평평한 면으로 딱 넣어 놓으시면 저희가 꺼내기가 엄청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주잔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먹는 거 중에서는 사실 거시기랑 제일 닮아져 있는 여러분 오이나 바나나 같은 거 제일 많고 자시래든지 당근, 귤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음식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상하거나 이게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어서 안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지 됩니다. 근데 달걀은요, 껍질을 안 까고 넣으시면 그래도 괜찮은데, 껍질째 넣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충격에 의해 가지고요, 이게 막 다 부서진 경우에는 그거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뺄 때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성의 질에 이제 손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는 정말 위험한 거는 유리잔이 거기 안에서 깨졌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이제 출혈이라든지 감염 소스뿐만 아니라 이제 예전으로 회복되지 않을 만큼의 손상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적인 환상을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해볼 수는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안전한 범위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성적인 환타지나 우리가 이제 재미로 간단한 자유기구를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위험한 시도를 하게 되면 여성의 질에 정말 손상을 주고 이런 거는 가임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여러분 성생활을 즐겨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사실 본인이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물건을 넣을 때 조금 더 조심하고 우리가 성생활을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료 중 곤란했던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상과 진료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부인과 위주로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좀 부인과 진료 중에서 쇼킹했던 거는 아무래도 좀 근친상간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밖에서부터 막 소리가 들려요. 싸우는 소리가.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을 때 처제랑 관계를 한 게 들켜서 이거를 이제 정액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진료실에서
두 자매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물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긴 하죠. 근데 제 진료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경찰이 붙들고 뭐 여경이 이제 참관한 앞에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진행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게 이제 제가 전문의를 따고 얼마 안 있을 때 있어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쇼킹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도 계속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응급실에서 제가 이제 전공의를 할 때 고3 학생이 배가 엄청 아프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과 진료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학생이 너무너무 배가 아픈데 결국 응급실에서 그래도 학생이라도 혹시 몰라서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임신 반응이 양성이 나와가지고 저희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미 응급실에 갔더니 밑에를 진찰하려고 봤더니 뭐가 시꺼먼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애기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분만실로 같이 그 학생을 데리고 올라가서 바로 분만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주스도 안 쏟고 그랬지만 정말 건강한 아이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랑 이제 그 학생이랑 정말 이제 뭐 학생도 얼마나 숨기고 싶었겠어요. 알았을 건데 이거를 엄마한테 숨기고 정말 현실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낸 걸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이제 산부인과는 우리가 숨기고 싶고 서로 얘기 못하는 이런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보는 과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또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해해 드려야 되는 과이기도 해요. 여성도 남성처럼 달아오르면 신체에 변화가 있나요? 네, 여성도 흥분을 하면 클리토리스 쪽으로 혈류가 쫙 증가하면서 뭐 발기도 돼요. 그래서 약간 위치도 살짝 바뀐답니다. 그리고 민감도라든지 이게 느낌이 더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요. 또 질윤활액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질병이랑 바르톨린샘, 스킨스샘에서 분비물을 막 분비를 시켜서 이제 관계를 할 수 있게 받아들일 준비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소음순이나 대음순 쪽으로도 우리가 남성이 이제 발교가 돼서 혈류가 이렇게 차듯이 약간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안쪽으로 혈류가 더 많이 가면서 체온도 살짝 올라가고요. 이렇게 이제 관계할 준비를 많이들 하게 되는데요. 특히 또 전정부는 지립구는 오히려 더 약간 부어오르면 좁아져요.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한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질 길이도 우리가 질은 주름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 질이 약간 더 길어져요. 그래서 탄력도에 따라서도 한 1.5배까지도 더 길어지는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 안쪽은요, 정말 맨 안쪽은 경부 옆은 약간 이 정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약간 넓어져요. 그래서 안쪽으로 페니스가 삽입되고 정액이 이제 사정이 됐을 때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신적으로는 뭐 당연히 우리가 흥분을 하면 호흡도 가빠지고 심박수도 막 올라가고요. 혈압도 약간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피부는 섹스 플래시라고 해서 우리가 가슴이나 목이나 얼굴 부분이 좀 빨갛게 달아오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 차이는 있는데 정말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땐 되게 귀여운데 본인은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도 변화가 이제 당연히 생기는데요. 가슴이 이제 퍼지고 유두가 발기된다고 저희도 얘기하는데 좀 단단하게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유두가. 그래서 이제 관계를 하거나 자극이 되면 가슴의 변화도 분명히 있고요. 골반 근육에도 긴장도가 증가하면서 이제 약간 단단해지는 이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르가즘을 느낄 때는 우리가 질 근육이요. 수축을 규칙적으로 5에서 10회 정도 하면서 오르가즘을 쫙 느끼고 해소가 되는 이런 반응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성의 발기는 남성 발기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여성의 발기는 이제 개인 차이는 있으신데요. 우리가 남성처럼 정말 이제 페니스가 확 섰다, 죽었다 이런 거 눈으로 막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보이는 정도라기보다 안쪽으로 발기가 되면 클리토리스의 발기는 약간 이제 후두가 밖으로 젖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클리토리스에 신경 다발이 8,000개나 있는데요. 이제 느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클리토리스가 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뒤집지 않더라도 얘가 약간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우리가 클리토리스랑 연결돼 있는 음액의 바디 부분은 혈류가 차기 때문에요. 빵빵하게 피가 차서 약간 더 단단하게 부어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발기가 성적인 흥분이 꼭 삽입이 되지 않더라도 그 전에 전이로도요, 여성들은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남성들처럼 바로 막 팍 발기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정서적인 거나 무드라든지 전이에 의해 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달아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 시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이 관계 시에 여성의 몸에서는 당연히 애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애액이 그냥 부드럽게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르가즘을 느낄 때는 요런 막 발사가 되는 이런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처럼 팍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바르톨린 주변에 이제 있는 샘은 보통은 좀 끈끈하게 저백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물론 질 쪽은 이제 삼출액이 나오고 혈장에서 이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약간 노랗게 맑은 물이 물처럼 나와요. 근데 이제 스킨스 덕트라고 하는 스킨스 샘에서 나오는 요 분비물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자궁처럼 이렇게 수축이 올 수 있어서 근육 수축에 의해서 우리가 오르가즘을 느낄 때 한 번에 찍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침이 맨날 고여 있지만 침샘도 한 번 탁 수축을 하면은 확 하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여성분들은 스킨스샘이 이제 요도 옆에 있기 때문에 소변이랑 이제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 내가 소변을 보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요도 옆에 있는 샘에서 강하게 이제 분비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액체의 정체는 바로 뭐 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여성은 절정에 도달해보지 못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진짜인가요? 진짜 저희가 외래에서 보면요.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한 30-40% 정도는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분들 절반 이상이나 오르가즘을 못 느낀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해외 데이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대부분 80-90% 이상 느낀다고 돼 있는데 왜 한국 여성분들만 절반 이상 왜 못 느낄까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 사실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험이 많지가 않고 다양한 관계를 좀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서로 배려하면서 이게 체위라든지 성생활의 다양성에 대해서 시도 못 해봐서 사실은 어떤 간단한 도움을 받으셔가지고요. 이게 오르가즘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르가즘이 정말 없고 성감이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 말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80-90%는 좋게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감이 좀 안 좋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 진짜 못 느끼는 여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스팟을 물어보는 환자들이 있나요? 네, 너무 궁금해 하세요. 사람들이 궁금해요. 특히 이제 못 느끼시는 여성분들은 지스팟이 제 집사 어디예요, 선생님? 보여주세요 하는데요.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이 있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 우리 손가락 이렇게 한두 마디 정도, 2-3cm 정도 들어간 쪽에 질 전벽 쪽으로요. 요렇게 만져보면 내가 더 예민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12시 방향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더 옆으로 이제 1시 방향이나 11시 방향으로 살짝씩 만져보면 내가 더 예민하게 느끼거나 약간 더 뭔가 찌릿찌릿 뭐 이렇게 뭔가 간질간질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또 관계할 때 파트너가 좀 잘 공략을 해준다면 또 성적인 만족도가 또 올라가겠죠. 지스팟이라고 하는 곳이 생식기 쪽에 이제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제 신경의 다발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 내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외래에서 오실 때는 환자분들한테 살짝 자극을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어딘지 또 여기에요 하고 가르쳐 드리는 분도 있어요. 지스팟을 자극하면 어떤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나요?
네, G스팟은 우리가 자극을 했을 때 성감되니까 성적인 흥분이 이제 더 좋아지시겠죠? 여성분들은 사실은 이제 G스팟보다는 클리토리스의 자극을 더 강하게 느끼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이제 G스팟 쪽 삽입이 됐을 때도 느낌이 좋아지니까 이쪽을 자극하게 되면 성적 흥분도가 올라가고 이제 진정한 오르가즘은 사실 G스팟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G스팟 쪽을 계속 자극을 하다 보면 이제 오르가즘에 도달하게 몸이 더 뜨거워지고 이쪽으로 혈류가 더 많이 가서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G스팟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손가락 있으면 되고요. 살살 만져보면서 자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G스팟을 조금 더 강하게 자극하려고 체위 같은 것도 좀 변화를 줘보잖아요. 그래서 질, 전벽, 앞쪽으로 더 자극을 하기 위해서 후배위적인 그런 자세도 잡아보고, 뭐 캣 자세나 이런 여러 가지 자세를 통해서 파트너가 더 좋아하는 그런 이제 체위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전이를 통해서도 클리토리스도 자극하지만 G스팟 쪽도 같이 자극하시면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A스팟이라는 용어는 생소한데 A스팟은 무엇인가요? A스팟은 이제 안테리어 포닉스 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부 바로 앞쪽에 요만한 거 파우치처럼 비어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여유 공간, 굉장히 질에서 한 7, 8cm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이쪽에 강한 이제 마찰이라든지 압력이 전달됐을 때 우리가 의외로 굉장히 이렇게 뭔가 만족감이 느껴지고 성적인 흥분도가 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G스팟도 중요한데 또 A스팟도 되게 중요하다고 돼 있죠. A스팟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스팟은 좀 페니스 길이가 좀 길어야 되나? 길어야 될까요? 안쪽까지 들어가긴 해야 되니까 손으로 자극하면 A스팟 쪽까지는 조금 여성분들이 대부분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뭐 삽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체위에 따라서도 삽입이 되는 깊이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또 체위나 테크닉이 약간 중요할 수 있겠죠? 성기의 길이, 굵기가 여성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니, 뭐, 정말 드물지만, 아니, 뭐, 잡았더니 제 파트너가 뭐, 새끼손가 애기 고추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실망,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 진료실에 와서는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파트너가 진짜 너무 좀 커가지고, 물론 부담스러운 분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극단으로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왜소 페니스보다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제 진료실 앞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페니스 이제 둘레나 이제 이런 거를 환자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어느 정도이십니까? 파트너의 굵기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한 9에서 이제 10cm 정도의 둘레가 제일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둘레가 평균적인데 뭐 둘레가 8cm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른 강직도라든지 이제 뭐 파트너를 배려하는 전이라든지 체위라든지 테크닉으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굵기나 길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면 이제 논문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굵기가 더 효과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성분들, 아니, 페니스 뭐, 이게 확대할 때 길이 연장보다 보통 굵게 하잖아요. 그것도 비뇨기과 선생님이 잘 알아서 더 느끼라고 하시는 거겠죠. 성감대에 개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타고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들은 오히려 딱 페니스 하나에 성감대가 쫙 몰려 있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성감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산돼 있거든요. 뭐 귀가 성감대이신 분도 있고 코가 성감대이신 분도 있어요. 코를 만져주거나 빨아줄 때 되게 좋으신 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입이 성감대인 분도 있고 또 가슴이 성감대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겨드랑이가 성감대이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물론 이제 생식기가 성감대이신 분도 있고 발가락이 성감대이신 분도 있고 여성은 이 생식기뿐만 아니고 신체 모두가 이제 성감대가 퍼져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남성들보다 복잡한 것 같아요. 어느 부위를 더 공략해서 잘 애무를 해주고 하는지에 따라서 만족도가 굉장히 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여성이 진짜 만족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성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데 개인 차이는 물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성분들이 싫으면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자꾸 피하게 되거나 어떤 부분을 자꾸 숨긴다든가 그런 이제 제스처를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가면은 어떻겠어요. 여성들이 이제 성적인 이런 이제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인데 몸의 유연도가 스르르 풀리고 이제 뭔가 확 이완되는 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이완이 되고 이 파트너가랑 같이 이제 관계를 할 때 확실히 친밀도를 느끼게 되면 근육이 이완되는 게 느껴질 수 있고요. 성적인 만족도가 올라가면 질의 액이 확실히 이제 평소보다 더 많이 당연히 분비가 되겠죠. 그런 걸로도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남성들이 뭐 만져보던가 이제 안쪽으로 봤을 때 진짜 대음순 자체도 약간 부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빨긋하게 약간 벌어지거든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도 성적인 흥분이 충분히 됐을 때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좋으면 막 눈이 감겨요. 그리고 스스로 미소가 생기고, 그리고 뭐 어떤 여성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오르가지 잘 느끼면 막 입안이 막 저릿저릿하고 막 어지럽다고 하세요. 물론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게 다 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변화, 막 손발이 저릿저릿, 입안이 저릿저릿, 뭐 이런 느낌도 느껴지시고, 확실히 이제 순환이 확 피가 이제 막 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심박이 막 벌렁벌렁 하거나 이게 전반적으로 혈류가 좋아지면 피부가 확실히 약간 더 홍조를 띠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느껴지고, 그리고 뭐 굉장히 만족했을 때는 우리가 파트너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겠죠. 예쁜 말을 하게 되고 만족스러운 표현이 저절로 표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성의 오르가즘이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여성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잘 이제 자극이 되고 돌아가면요, 우리가 이제 생리주기나 이런 것도 관계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래서 생리불순 있는 분도 생리가 규칙적으로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너무 이제 뭐 관계가 없으셨다가 특히 이제 빈도수가 늘어나신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몸의 변화도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혈류가 가고 하면 이제 지대 근육이라던가 또 점막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좀 더 건강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자극이 되면 질환의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으시고요.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으로서의 이제 자존감이 또 높아지고 누구한테 사랑받는 느낌은 당연히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통해서 내가 사회적인 활동도 더 잘하게 되고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또 사랑을 나눠주는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자아라든지 또 서로 존중하는 마음, 사회성이라든지 모든 게 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인간이 결국은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이 여성으로서 이제 이렇게 사랑을 받는 느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성감대를 모르고 있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예전에는 뭐 몰라도 그냥 하는가 보다 이게 좋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는 이제 성생활을 막 막연하게 피하기만 하고 또 즐거움을 모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감대를 정말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하시는 여성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성생활이라는 게 정말 여성은 뭐 당하고만 있다던가 굉장히 안 좋은데 참고만 있었다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어느 순간은 생각이 바뀌어서 저희 병 오시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성생활에 있어서 여성도 분명히 되게 행복하고 만족감을 얻고 남성으로부터 사랑받는 느낌을 가지는 그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누가 지금 알려주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만약에 내가 관계를 했을 때 성감대가 잘 안 느껴지거나 잘 모르실 때에는 공부를 조금은 여러분 하셔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내 성감대가 어딘지 스스로 한번 내 몸을 잘 살펴보고 한번 자극도 해보시고요. 요즘에는 저희가 병원에서
그 자위기구도 병원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이제 의료용 실리콘으로 된 그런 자위기구들이 있는데 정말 못 느끼고 불감증이 있거나 또는 이제 질의 경련이 있어서 성생활에 있어서 이제 많은 지장이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클리토리스 쪽으로 뭐 바이브레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자극을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쪽 G스팟을 손으로 하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의료용 기기를 통해 가지고 안쪽으로 넣어서 또 어느 쪽에 자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기도 해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이상이 없는지 또 산부인과 정기 검진도 잘 받으시면서 내 몸에 대해서 좀 알고 또 파트너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이제 약간의 변화를 줘보신다면 어머 알게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은 파트너가 바뀌었을 때 알게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트너가 여러 명일 필요는 없지만 예전 남자친구한테는 잘 못 느꼈는데 어머 이 남자친구라니까 바로 느끼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여성분들 또 성감대를 잘 모르는 여성분들이 생각 외로 10% 미만으로 되게 소수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노력이랑 내가 지식을 가지고 또 내 몸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